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와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 등 이 섬유 관련 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최근 집중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간의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이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들을 보면요, 이 섬유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는 건물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세금에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리 감독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지적은 시민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 기관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관련 법률에 따르면은 연간 10억 이상 그 보조를 받는 기관들은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지금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직 유관 단체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네. 섬유개발연구원 같은 어떤 생산기술연구소들은 산자부 감사를 받지만 3년에 한 번 받고, 대구시 감사도 받지만 대구시가 지원하는 예산 그 한에서만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네. 특히 텍스타일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들은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감사가 없습니다. 아예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뭐 이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퇴직 공무원들, 흔히 말하는 게 낙하산 취업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다는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연관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섬유산업협회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네. 기관들도 그런데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고, 특히나 현직 공무원들도 당연직 이사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직들은 그 상근 임직원으로, 현직은 당연직 이사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전현직 어떤 정치인, 지자체장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서로 덮어주고 봐주고, 때때로 로비하고 서로 이렇게 지원 관계를 형성을 해서 좀 뭐랄까 결탁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네. 여기 대구 경북 이제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한 2014년 기준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구시가 86개 협회와 조합에 예산 지원을 했는데 그 순위를 보니까요. 첫 번째가 대구 경북 섬유산업협회, 그리고 6위는 대구 경북 패션사업협동조합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계나 제조업에 비해서 섬유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섬유 패션 매출 규모를 보면은 네. 기계 금속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데 반해서 사업자 단체는 섬유 패션 쪽은 한 20여 개 되고, 기계 금속 쪽은 한 두세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사업자 단체가 많은 것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밀라노 프로젝트가 1, 2, 3차까지 진행되면서 공식 예산만 해도 1조 이상이 투자되었고, 네네. 지금도 상당수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자 단체들이 누가 먼저 이것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떤 뭐랄까 활기를 이제 치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을 또 이렇게 전역 정치인들과 이제 연관이 돼 가지고 정치 로비도 하고 또는 정치적 지원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뭐 섬유 관련 기관 단체가 굉장히 난립해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섬유 관련 연구소에 대한 이게 통폐합 문제가 최근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우선 너무 이렇게 기관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재원은 정부에 의존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생적인 어떤 산업 구조 고도화라든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안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을 통합하고 또 이사회도 통합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 유관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공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나 업체 대표들과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회 등에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